마지막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성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 몇 년 뒤에 가능한 건데? 3년 뒤에 가능한 건데? 아니 아니죠. 내년이면 그러네요. 결정될 수 있죠. 맞네요. 내년일지 내후년이 될지 참 맞네요. 어려운데. 진라면 순한마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찾았는데 네, 안 오늘 같은 날 진라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라면 땡기는 날이긴 한데 추워서 한번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가능하냐?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서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 요번에 이제 위증 교사는 무죄를 받으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잖아요. 네. 참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실질적인 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관련해서 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15일에 있었던 판결하고 어제 있었던 판결이 아마 대법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것도 3년 걸린 다음에 앞으로 3년 안에 안 나온다고 하면 사법부 없애야죠. 그건 재판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재판 끌어도 형사 재판을 이렇게 끌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 갈등이 있고 하다 한해서 법정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르마를 빨리 타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유권자로서의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가 돼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서 이 사람이 피선거권이 없어가지고 대선에도 선거에도 못 나와야 될 사람인데 만약에 판결이 늦어서 나와가지고 그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다음에 판결이 나온다 했었을 때 그건 오히려 선거가 무효가 아닐까요? 그리고 무효사유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빨리 가름말 타서 무죄를 받아서 클리어하게 하지 계속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저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결론 그 판결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저는 정무적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양당 모두 여야 모두 사법부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쪽은 1승 1패인데 뭐 여기 대해서 사법부를 어떻게 탓을 할 거예요. 민주당도 이제는 뭐 사법부 탓을 못 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면 신속한 재판을 그냥 하자고 얘기를 하고 판결의 결과에 승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사법에 정치하라고 해서 정치권이 너무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다는 것도 있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다 여의도의 문제를 다 서초동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사법의 시간이고 맞습니다. 이제 정치의 영역에 민생의 시간으로 좀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AI에게 맡기면 AI. 이게 참 근데 변호사님 이건 여담인데 이게 법리 이거를 AI가 잘 해요. 근데 이게 판단 민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AI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볼 것 같아요. 돈을 얼마를 하고 이건 책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형사 재판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집행유예를 줘야 될 예를 들어서 그런 재판 있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엄마를 때리는 어떤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자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 자식에게 살인죄가 성립을 할 텐데 전속살인죄인데 그러면 전속살인죄를 AI 해가지고 만약에 딱 형량대로 한다면 약간 그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형에 감안을 해야 되는 물론 무죄라는 게 아니라 양형에 감안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그걸 AI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법조계가 약간 특히나 판사 쪽이 이 AI는 맡길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 뭐 열의 하나라도 그런 사정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도둑을 잡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AI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결과를 결과, 한번 예. 보겠습니다. 이 결과 제가 볼 때는 60대, 40대, 30대가 80% 여기 정도 내외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안 계신가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 게 네. 아까 우리가 그 납득이 되느냐 네. 어제 재판에 했을 네. 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한 70%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추이로 봤을 때 70% 이상일 것 같다. 아니, 왜냐하면 근데 납득이 간다고 하면 가능하다로 나왔겠죠. 이번에.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은 100% 이해했을 텐데 납득됐을 텐데. 네. 하여튼 그다음에 한번 네. 선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슷하시네요. 네. 네. 종합 결과 한번 봐볼까요? 8대 2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맞췄습니다. 저 80%. 저는 오늘 이렇게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대부분 막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출마할지 안 할지 저는 아직까지 근데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본인이 또 그렇게 극복을 할 수도 있고 또 승복을 해야 되면 승복을 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목맬 건 아니다. 또 국민의힘도 너무 이재명만 아니면 되라는 너무 거기 그럼요. 하나에만 네, 그럼요. 저는 또 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저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집안 사정이 영 시끌시끌해가지고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 국민의힘도 빠져 있었고 네, 민주당도 맞습니다. 빠져 있는데 맞는 진짜 것 이게 같습니다. 보면 국민의 삶이 녹록지 않고 그러니까요. 잘 해야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네.